오늘은 서울 오류동에서 노부부가 살고 계신 단독주택 화장실 한 칸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들어서면 왠지 낯익은 항상 봐왔던 것 같은 그러한 화장실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음부에는 곰팡이와 많이 피어 있고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먼저 뒤쪽에 탱크를 분리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너트를 풀어주면 됩니다. 원래 연결 너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집은 하나밖에 쓰지 않아서 그 하나를 풀으니까 바로 물이 떨어지네요. 탱크를 분리하고 물을 제거해 줍니다. 탱크는 바로 폐기물 처리하여 내려놓지 않고 앞으로 발생될 잔잔한 폐기물들을 넣어서 한꺼번에 버려줍니다. 일종의 간단한 쓰레기통으로 쓰는 셈이죠. 양변기 본체의 경우 양손으로 양쪽을 잡고 흔들어주면 대부분의 경우 흔들리고 떨어집니다. 실리콘으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실리콘에 칼집을 내면 역시 잘 떨어집니다. 이 집은 기본적으로 110m로 마감되어 있고 그 위에 오래되다 보니 살짝 실리콘이 발라져 있습니다. 정심은 쓰지 않아서 분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양변기 본체를 앞뒤로 눕혀주면서 안에 있는 물을 제거해 줍니다. 깔끔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심은 쓰지 않았고 100mm PVC 관을 타일면보다 약간 높게 절단하여 그대로 변기를 앉혔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기를 다이렉트로 PVC 관에 얹어 놓는 경우 중간에 이물질이 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에 작업했던 분이 기술이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딱 밀착되게 해서 우물이 새지 않았군요. 바닥면에 석회질이 많이 끼어 있는데 이것을 끌과 망치를 이용하여 제거해 줍니다. 카터칼을 이용해서 긁어주고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바닥을 청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존에 작업했던 백시멘트가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역시 끌과 망치 또는 치질링을 이용해서 바닥을 깨끗이 청소해 줘야 합니다. 긁어낸 오물들은 모아서 변기 탱크에 넣어서 같이 버려줍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100mm PVC 관에는 정심을 넣어줘야 합니다. 정심을 넣어주기 위하여는 PVC 관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타일면과 맞춰서 잘라줘야 합니다. 글라인더 아래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했습니다. 오늘은 양변기 하부 바닥면을 청소해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벽부터 양변기 배관 중심까지의 거리를
자로 재봅니다. 30cm가 되면 정확히 맞는 것이고 30cm보다 적으면 편심을 써서 늘려줘야 되고 많으면 편심을 써서 줄여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현장은 다행히 30cm가 정확히 돼서 일반적인 정심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세면대를 해체하겠습니다. 먼저 앵글 밸브를 잠궈줍니다. 앵글 밸브와 연결된 고압 호스를 풀어줍니다. 오래된 고압 호스는 재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버리게 되므로 쉽게 풀어줍니다. 만약에 풀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위나 이것으로 잘라줘도 됩니다. 세면대 받침대에 앙카볼트를 풀어줍니다. 과거의 앙카볼트는 대부분 너트 크기가 14mm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4mm 라쳇을 이용하여 풀어줍니다. 보통 이 앙카볼트가 녹이 많이 쓸어 있어서 풀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면기 앙카는 망치로 두드려 주면서 첼라를 이용하여 완전히 빼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지만 도저히 제거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글라인더를 이용해서 절단해 줍니다. 피스가 녹이 슬어서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를 푸는 것을 포기하고 먼저 세면대를 분리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기존 세면대에 작업된 실리콘이 곰팡이가 매우 많이 쓸어서 거의 검은색처럼 보입니다. 욕실에 사용해야 되는 바이오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실리콘을 사용한 경우에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바이스 그립을 이용하여 헤드가 마모된 나사 부분을 잡고 빼줍니다. 피스 헤드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경우에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마무리해 주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타일 표면의 실리콘들을 커터 칼로 긁으면서 깨끗하게 처리해 줍니다. 세면기 앙카볼트는 망치로 양쪽 좌우 상하를 치면서 유격을 만들어주고, 유격이 생기면 첼라나 이런 것으로 잡고 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녹이 너무 많이 쓸어서 꼼짝달싹도 안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글라인더로 절단하여 제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글라인더 사용 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앙카볼트 잘린 자국이 날카롭지 않도록 끝을 다듬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상처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다듬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라인더질을 할 때는 금속 불꽃이 이리저리 튀게 됩니다. 이 불꽃이 새로운 독이 표면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 유약이 타버려서 자국이 심하게 남고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독이를 들여놓기 전에 이런 글라인더 작업을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이 불꽃이 그쪽으로 튀지 않게 보호막, 박스, 골판지 등을 그쪽에 가려놓고 작업해줘야 합니다. 앙카볼트를 절단한 경우에는 그 절단면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해서 톡톡 쳐줘서 안쪽으로 확실히 집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매끄럽게 마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 앵글 밸브를 제거할 때는 첼라를 이용하여 호수 부분, 관을 잡고 돌려주게 되면 한꺼번에 빼줄 수가 있습니다. 세면대 앵글 밸브를 제거하고는 세면대의 배관이 위쪽에서 오는지 아래쪽에서 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레쉬와 케이블 타일을 이용하여 케이블 타일을 넣어보면서 위쪽으로 가는지 아래쪽으로 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앙카볼트를 박을 때 그 배관을 찍지 않기 위해서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도 같이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백시멘트 등을 제거해서 주위를 깨끗이 해준 다음 실리콘을 싸서 벽과 배관 사이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리콘으로 메워줍니다. 혹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밖으로 그냥 흘러나오게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타일 안쪽으로 누수가 생기는 경우 그 아랫집으로 흐른다든지 그런 리스크가 크게 되기 때문에 누수는 2중 3중으로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그 틈을 메꿔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앵글밸브에 록타이트 55 실실링을 이용하여 7바퀴 내지 8바퀴 감아주고 이것을 기존 배관에 체결해 줍니다. 4바퀴 내지 5바퀴 돌리면 물이 보통 안 새는 정도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앵글밸브를 손으로 한 바퀴 정도 돌린 다음에 잘 체결되었는지 상하 좌우로 흔들어 봅니다. 이때 잘 체결되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잘 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탈락돼서 떨어지게 되고 다시 한 바퀴 정도 손으로 돌려줍니다. 앵글밸브 뒤쪽에 왕은 채워주지 않고 이따가 물을 튼 다음에 누수가 확인된 이후 왕을 채워줍니다. 냉수 쪽도 똑같이 작업해 주고요. 양변기 쪽 앵글밸브도 똑같이 실실링 한 이후에 체결해 줍니다. 밖에서 양수기를 틀어서 누수를 확인하였고 이제 철거가 완료되고 앵글밸브 체결을 다 한 준비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원피스 양변기 박스를 해체해 줍니다. 원피스는 굉장히 무거워서 이 박스를 박스에서 들어서 꺼내려고 하지 말고 박스를 칼로 다 사방을 찢어서 그 변기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양변기 물탱크 뚜껑을 분리해 줘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다. 투명 테이프 붙여져 있는 거는 좋은데 이것을 뗄 때 항상 테이프 똥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테이프 똥을 뗄 때 참 전문적인 일도 아닌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안 띄게 되면 집주인 고객님들께서 여기 좀 더럽다고 불평불만을 하시고 막상 떼게 달려면 테이프 똥을 떼는 건데 너무 이게 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 혹시 제조업체 하시는 분이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제발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설치하는 사람 이 업무가 너무 짜증나고 힘듭니다. 커터칼로 긁어서 테이프 똥을 제거하는데 설령 잘못돼서 유약에 상처가 가게 되면 또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 고객님 댁은 비데를 설치할 건데 이 변기 같은 원피스인 경우에는 비데를 먼저 설치해서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피스를 나중에 비데를 설치할 경우 손이 아래로 가서 좀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미리 비데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서 확정한 다음 비데 브라켓을 완전히 꽉 조여줍니다. 지금 아까 그 테이프 똥을
고객님은 옆에서 뚜껑 부분, 저는 요 본체 부분 테이프통을 열심히 닦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좀 편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에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양변기 배수구 부분에 정심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옆에서 고객님이 뚜껑 부분에 테이프통을 닦고 계신데 그것을 웃으면서 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심 볼트 2개가 양변기 하단에 있는 구멍 2개 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위에서 너트를 조여주는 방식입니다. 보다 꽉 조여주기 위해서 17mm, 18mm 라쳇을 이용해서 위에서 꽉 조여줍니다. 물이 셀 수도 있고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꽉 조여줍니다. 고객님이 거의 다 하신 테이프통 제거 작업을 받아서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만 오늘따라 20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다 편집해서 맛배기로만 보여드립니다. 양변기 앵글밸브에 미리 비대용 T 배관을 설치합니다. 이것도 변기를 설치한 다음에 하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변기 오물 배관 위쪽으로 실리콘을 살짝 둘러줍니다. 이 둘러주는 이유는 양변기가 정심적으로 밀착되게 하는 것도 있고 정심의 패킹이 안착하면서 위로 밀리지 않게 부드럽게 들어가게 하는 윤활유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정심이 체결된 양변기 본체를 가슴 쪽으로 안고 배관 쪽으로 가져와서 일단 임시로 내려놓습니다. 조금씩 움직여서 배관에 정심이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안착시킵니다. 간단하게 보여도 이것도 경험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흐뭇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앵글밸브랑 변기 본체가 간섭이 돼서 앵글밸브가 물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앵글밸브 쪽 작업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기존에 잘 안착됐던 양변기 본체를 다시 해체하고 앵글밸브 작업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한 앵글밸브를 아쉽지만 다시 제거해서 빼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엘보를 이용해서 90도로 앵글밸브를 꺾어주는 방법이 있고, 분리형 앵글밸브와 단립불, 즉 양쪽이 송나사로 연결된 단립불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인 분리형 앵글밸브와 단립불을 연결하여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양수기 밸브를 틀어주시러 내려간 사이에 다시 바닥을 열심히 닦아주고 있습니다. 양수기 밸브가 열어져 있네요. 비대용 T 밸브도 다시 설치해 주고요. 양변기 2차 안착에 다시 성공합니다.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물막의 줄은 느슨하지 않게 연결합니다. 이제 물을 틀어서 테스트 해야 되는데
비대가 있는 경우 T자에 탱크로 올라가는 호수, 비대로 올라오는 호수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해 줘야지 물을 틀 수 있습니다. 제가 비대 뚜껑에 비닐에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작업 중에 공구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오염이 된다든지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는데 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비닐을 뜯지 않고 이렇게 보호를 해 줍니다. 뒤쪽에서 호수 두 개, 즉 비대로 올라오는 호수, 물탱크 쪽으로 올라오는 호수 두 개를 물이 새지 않도록 꽉 체결해 줍니다. 그리고 앵글 밸브를 틀어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연결 부위에 물이 새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줍니다. 앵글 밸브 부분, 그 다음에 탱크랑 연결되는 부분, 비대랑 연결되는 부분 꼼꼼히 살펴줘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편집을 좀 했는데 물을 5번 정도 내려주면서 계속 물이 어디서 새는 곳이 없는지 꼼꼼히 계속 살펴줍니다. 변기의 좌우, 앞뒤 수평을 맞춰줄 차례입니다. 욕실은 물이 흐르도록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를 바로 안 치면 수평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강제로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으로 어디가 높은지 얼마만큼 고여줘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이리저리 살핍니다. 저는 수평을 잡을 때 글루건 심과 커터칼을 이용해서 글루건 심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받쳐줘서 수평을 잡아줍니다. 통상 3 부분 정도 받쳐주면 수평이 잡힙니다. 이 3개를 잡을 때는 변기를 살짝 들어서 올려줘도 됩니다. 현 고객님과 같이 변기가 많이 뜨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구배가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루건심을 좀 더 많이 받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7, 8개 정도 받쳐주는데 3개 정도까지는 변기를 들어주면서 맞춰주지만 그 이후에는 변기를 들지 말고 간격에 맞는 곳에 끼워주는 방식으로 수평을 맞춰줍니다. 이 글루건심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 실리콘 마감할 경우 이것이 보기 싫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톡톡 쳐서 넣어줍니다. 변기를 살짝 움직였으므로 다시 물을 내려서 누수 테스트를 다시 진행합니다. 변기 탱크 뒤쪽과 벽 타일 부분의 간격에도 글루건 심으로 받쳐줍니다. 이제 세면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먼저 하부의 받침대를 배관이 안 보이게 살짝 맞춰줘서 세워줍니다. 세면기 본체를 기둥 위에 올려주고요. 수평을 잡은 상태에서 세면기 뒤쪽에 앙카 구멍 2개가 있는데 그 자국을 벽에 표시해 줍니다. 나중에 수평을 다시 잡을 것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해 둡니다. 표시가 끝났으면 세면기 본체 그리고 아래의 기둥 두 부분을 해체해서 다른 곳에 놔줍니다. 표시된 2군데가 있는데 수평자를 이용하여 다시 표시해 줍니다. 앵글 밸브 입구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간략히 막아주고요. 구멍을 뚫어줍니다. 먼저 6mm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줍니다. 아까 처음에 배관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체크를 했었는데 이쪽 집은 아래로 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상태입니다.
저는 6mm로 뚫은 다음에 다시 10mm로 다시 뚫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12mm 로타리 해머 드릴을 이용하여 정확히 뚫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고객네의 집 같은 경우에는 벽이 비교적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mm를 이용해서 돌려가면서 10mm로 마감하려 합니다. 그래도 실제 구멍 두께는 12mm 정도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얇게 뚫은 상태에서 앙카 볼트를 강제로 박아 넣는 경우에 타일이 손상될 경우가 있습니다. 칼블럭을 양쪽에 박아주고요. 앙카 볼트 끝을 살짝 칼블럭에 쳐주면서 최종적으로 몽키로 돌려주면서 체결해 줍니다. 나사산 부분이 끝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오른쪽 부분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칼블럭이 좁아서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빼서 칼블럭 부분을 갈아주고 다시 체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좁은 구멍에 앙카볼트를 강제로 밀어넣게 되면 타일이 벌어지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면기를 설치하기 전에 기존의 타일에 난 구멍들을 실리콘과 실리콘 헤라, 휴지를 이용해서 잘 막아주고 닦아줍니다. 이제 세면기 본체에 수전을 연결합니다. 오늘의 세면기는 투홀 세면기고 수전 역시 투홀로 되어 있는 수전을 체결합니다. 세면기가 원홀인 경우에 수전도 원홀, 세면기가 투홀인 경우에 수전도 투홀 이렇게 맞춰줘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먼저 수전 아래쪽에 플라스틱으로 된 너트를 조여줍니다. 이 너트는 손으로만 조여줘도 양쪽이 조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조여집니다. 몽키를 살짝 이용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압호스 2개 또한 연결해 줍니다.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조여 줍니다. 세면기 배수구에 자동 팝업을 연결해 줍니다. 아래쪽으로 고무 패킹, 플라스틱 워셔, 그 다음에 배관 본체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실 물이 자주 새는 부분인데 너트를 돌리면서 패킹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패킹을 먼저 끝까지 손으로 올린 다음에 너트를 조여주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면기 배관 부분의 플라스틱 PVC가 고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글라이더로 깔끔하게 고르게 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 세면기 기둥을 세워줍니다. 조립된 세면기 본체를 가슴에 안고 이동하여 기둥 위에 앉히면서 동시에 앙카볼트 2개에 넣어줍니다. 검은색 고무 완충제 플라스틱 워셔, 금속 워셔, 13mm 너트를 각각 세면기 앙카볼트에 넣어줍니다. 너트를 손으로 충분히 볼트에 조여줍니다. 너무 꽉 조이지는 말고 그냥 걸려있을 정도로만 체결해주면 됩니다. 오른쪽도 동일하게 체결합니다.
어깨로 세면기 본체를 받쳐주면서 살살 받침대를 다시 빼냅니다. 고압호스를 앵글밸브에 각각 연결합니다. 냉수, 온수를 헷갈리지 않게 방향을 맞춰서 연결합니다. 온수는 왼쪽, 냉수는 오른쪽입니다. 첼라와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꽉 조여줍니다. 다 조여준 이후에는 앵글밸브를 틀어서 물을 통수해 줍니다. 용어가 웃긴데 이 작업을 보통 통수라고 하더라고요. 앵글밸브 쪽에서 물이 새나 먼저 확인하고요. 이제 트랩을 연결할 차례인데 이 트랩이 좀 깁니다. 그래서 길이가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봅니다. 오늘도 팝업 배관을 조금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팝업의 배관은 플라스틱이어서 셋톱으로 잘 잘라지는데 쇠인 경우에는 글라인더로 절단해 줘야 합니다. 트랩 상단을 연결해 줍니다. 배관과 연결되는 부분에 패킹이 있는데 이 패킹이 배관과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실리콘을 듬뿍 발라서 꽉 밀착될 수 있도록 골고루 접착해 줍니다. 이제 세면기에 물을 받아봅니다. 냉수, 온수를 각각 틀어서 제대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면서 물을 받아줍니다. 물을 다 받으면 자동 팝업을 열어서 물이 아래로 흐르게 배수되도록,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배수되도록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누수가 되는지 자세히 관찰합니다. 죄송스럽게 이 뒷부분의 동영상이 좀 삭제가 됐습니다. 뒷부분의 동영상은 다름이 아니라 받침대를 받쳐주고 수평을 맞춰주면서 앙카의 너트를 조여주면 됩니다. 이 고객님 댁에서는 특별히 변기 옆에 손잡이 부분을 설치해 볼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는 작업인데 위치를 잘 잡아줘야 하고 이 손잡이의 고정 나사는 8mm로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정확히 뚫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는 처음에 제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지정하였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고객님을 직접 모셔서 위치를 지정해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보시다가 최종적으로 편한 곳에 지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연필로 구멍 뚫을 곳을 표시하고요. 드릴로 뚫을 곳을 살짝 표시만 했습니다. 표시만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맞춰보고요. 6mm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다시 8mm 드릴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칼블럭을 넣어줍니다. (8mm) 피스를 칼블럭에 조여줍니다. 총 6개를 조여줍니다. 수평을 맞춰가면서 구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여줍니다. 피스 머리를 감춰줄 수 있는 캡 6개를 씌워줍니다. 이게 쏙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치 나무 부분으로 톡톡 쳐서 넣어줍니다. 손잡이 완료입니다. 세면대부터 실리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면대 위쪽을 실리콘을 고르게 쏴줍니다. 그 다음에 옆쪽을 양옆쪽으로 이동해서 똑같이 쏴줍니다. 헤라와 휴지를 이용해서 헤라를 이용해서 긁어주면서 휴지에 닦아주면서 계속 작업을 반복합니다. 한 번에 멋있게 쫙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해 나가면 됩니다. 세면기 기둥과 본체가 연결되는 부분에는 아까 쌌는데 화면이 누락됐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싸놓는 게 좋습니다. 양변기 하단 부분도 실리콘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백시멘트와 실리콘 마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백시멘트보다는 실리콘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마감도 깔끔하고 강도도 훨씬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리콘 마감을 위해서는 바닥에 물기를 온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먼지도 멀어내주고 습기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드라이기질을 합니다. 물기는 특히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매지 부분에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기를 말려주면 좋습니다. 양변기 뒷부분 실리콘질을 위하여 팁이 긴 이런 전용 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면 뒷부분을 쉽게 실리콘 쏠 수 있습니다. 뒷부분도 헤라질을 이용하여 다듬어 주고요. 옆쪽, 앞쪽을 실리콘을 쭉 둘러줍니다. 특히 바닥과의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많이 집어넣어서 변기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으로 많이 눌러주면서 실리콘을 쏴줍니다. 처음 헤라질을 해서 실리콘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는 다시 한번 실리콘을 쏴주면서 작업해주면 됩니다.
앞쪽에 물기가 살짝 들 만한 것 같습니다. 다시 드라이 기질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실리콘을 덧대어서 쏴줍니다. 헤라로 실리콘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눌러주면서 마감해줍니다. 실리콘이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싸주면서 헤라로 문질러 줍니다. 실리콘 작업이 완성된 변기 하부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마감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잘 살펴보면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작업해 줍니다. 오늘은 손잡이, 양변기, 비대, 세면기 이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단독주택에 욕실이 오래된 상태여서 바닥이나 타일면이나 이런 것들이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최선을 다해 마감해 봤습니다.